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산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포도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산포도라는 것은 어떤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료의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별량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포도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값에서 평균을 구했잖아요. 일단 평균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즉 편차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새로운 단어니까 익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어진 별량에서 우리가 평균값을 뺀 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편차를 다 더하면 그 총합은 0이 돼요. 0이 안 나오면 우리가 계산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값이 편차예요. 그런데 간호 친구들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주어진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편차입니다. 그 다음 별표를 해놨는데 편차의 총합은 뭐라고요? 0이 나와야지 내가 계산이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편차를 구했잖아요. 그 각각의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우리가 자료의 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편차가 나왔죠? 그거를 각각 제곱을 해서 다 더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우리가 평균이 나올 거잖아요. 그 평균이 분산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분산이 나오면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우리가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어렵지 않아요. 분산만 나오면 거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산해서 우리가 조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간단한 숫자로 먼저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 삼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3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3 다 더한 다음에 자료 개수 5개로 나누면 우리가 5분의 얼마예요? 10, 13, 22 우리가 13 더하면 35가 되겠죠. 그래서 5 1은 5, 5, 7이 35 평균이 얼마예요? 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평균은 7이 됐어요. 자, 그러면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이 7 나왔고요. 평균이 나왔으면 우리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별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별량 3에서 7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6에서 7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4에서 7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9에서 7 빼면 더하기 2가 되겠죠. 13에서 7 빼면 얼마예요? 플러스 6이에요. 그런데 편차의 총합은 0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8이죠. 그 다음 2에서 6 더하면 플러스 8이에요. 어머 정말 0이 나오네요. 자, 다시 확인했습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뭐 해야 돼요? 자, 평균을 구했고 편차를 다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의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일단 편차의 제곱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음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16,
11은 1, 3, 3은 9, 2, 2는 4, 그 다음에 6, 6이 36. 이렇게 우리가 편차의 제곱을 해서 총합을 구했어요. 평균이니까 우리의 자료의 개수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거 1에서 9 더하면 얼마야? 10이죠. 거기다가 36에서 4 더하면 얼마야? 40이 되겠고 16 더하면 얼마야? 6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분의 66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66.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대분수로 고쳐서 소수로 해도 되고, 우리가 쉽게 하면, 봐봐요. 얼마예요? 5일은 5, 그 다음에 5, 3, 15. 그래서 13과 5분의 1. 이렇게. 그럼 소수로 13.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로 나눠서 소수로 계산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했는데 이게 분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편차는 별령에서 우리가 평균을 다 빼주면 편차의 총합이 0이 나오는데 요 편차 하나하나를 제곱을 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분수로 쓴다 하면 우리가 분수로 써도 되지만 소수로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3.2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다른 숫자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50, 45, 80, 65 이렇게 자료가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뭐 하라 그랬죠?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평균을 구해 볼게요. 50 더하기 45 더하기 80 더하기 65를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자료가 4개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자 50하고 80 더하면 130이잖아요. 45에서 65 더하면 110이고요. 그래서 240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약분하면 평균은 얼마? 4일은 4, 4, 6이 24. 그래서 평균은 60점이에요. 그래서 평균 60점.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평균을 구했다면 그 다음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편차.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균에서 별량을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 편차를 구할게요. 50에서 60 빼면 마이너스 10이고요. 45에서 60을 빼면 마이너스 15예요. 그 다음 80에서 60 빼면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 65에서 60을 빼면 5가 되겠죠. 자, 편차의 합이 0인지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그래서 편차의 합은 0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틀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 봅시다. 분산은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일단 편차의 제곱을 다 해서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플러스 100이 되겠죠. 15의 제곱은 225. 그 다음 20의 제곱은 400이 되겠죠. 5의 제곱은 25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 더할게요. 그러면 자료가 4개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자, 이렇게 더하면 500이 되겠죠. 100 더하기 400은 500. 225에서 25 더하면 2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얼마예요? 7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눠볼게요. 자, 4일은 4, 48이 32 하고 여기 30이 남았네요. 그래서 4, 7이 28, 그 다음에 4, 5, 20. 그래서 187.5가 나오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분산에다가 어떻게 해요?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 그랬죠?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삼포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을 먼저 구하고 우리가 편차를 다 구하고 그게 0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편차의 제곱을 다 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우리가 분산이 나옵니다. 분산이 나오면 우리가 루트만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삼포도가 뭐라 그랬어요?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삼포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삼포도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고르게 퍼져 있냐 아니면 우리가 가까이 밀집해 있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다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주위에 별량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르지 않다, 삼포도가 고르지 않다 하는 거는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별량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우리가 삼포도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가까이에 별량들이 모여 있다, 밀집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고르다,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작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삼포도가 고르다라는 것은 자료의 값이 평균 주위에 밀집해 있다.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지금 고르다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평균 주위로 자료들이 밀집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연산에서 실수하면 우리가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에서 틀리지 않고 좀 이게 간단히 4개만 자료를 우리가 4개만 갖고 했지만 자료가 또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게 0이나 5로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숫자로 했지만 뭐 52, 48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더하는 과정에서 또 편차 구하는 과정에서 뭐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연산들이 많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렵다기보다도 계산이 정확히 나오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삼포도라는 것은 어떠한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분포되어 있는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포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가 있죠. 먼저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 편차를 구한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한다.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거만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점도라는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자, 산점도라는 것은 두 별량 XY가 있으면 이 순서상을 우리가 점으로 나타낸 거예요. X가 2일 때 Y는 3, 그러면 X가 2일 때 Y는 3 이렇게. X가 2일 때 Y는 3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서상을 다 이렇게 점 이렇게. 두 별량 XY 즉 순서상을 우리가 점으로 나타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산점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별량 XY를 우리가 이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다 나타낸 그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산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점들이 어떤 이 기준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모여 있어요. 이런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면 우리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X, Y가 양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그래서 이 점들이 모인 관계는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됐을 때는 X는 증가해요.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모양이면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 반대로 이런 관계면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상관관계는 산점도에서 요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모양의 점들이 모여 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안 돼요. 그 다음 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평행되게 이렇게 점들이 모여 있거나, 그 다음 또 일자처럼 이렇게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 모양이거나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나 일자 모양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관관계는 양이든지 음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점들이 모이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편차 문제를 하나 우리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별량 A, B, C, D 평균을 8이라고 하고 표준편차가 4일 때 우리가 별량 3A, 3B, 3C, 3D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과 요 부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 8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8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얼마예요? 4, 8이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합을 다 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우리가 분산이 나오고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분산을 통해서 풀어줄 건데 우리가 일단은 편차 구해야 되겠죠. 편차는 별량에서 뭘 뺀다 그랬어요? 평균을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곱하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면 우리가 4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자,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표준 편차가 4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편차의 합을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는 분산이에요.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오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라 그랬어요. 이건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벗겨주려면 제곱을 하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은 얼마예요? 16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표준 편차가 나오면 우리가 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완전 제곱해주면 우리가 분산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분산 구하는 공식에 표준 편차를 제곱해서 분산을 우리가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a-8의 제곱 플러스 b-8의 제곱 플러스 c-8의 제곱 플러스 d-8의 제곱은 얼마요? 4를 곱해서 없애주고 하니까 64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별표. 자,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별표의 값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걸 풀어볼게요. 그런데 여기가 칠판이 작아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3a 플러스 3b 플러스 3c 더하기 3d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면 우리가 3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3을 앞으로 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별표한 거 보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얼마에 30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0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일은 4, 4, 8이 32. 그래서 3, 8이 얼마예요?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a 플러스 3b 플러스 3c 플러스 3d의 우리가 평균은 24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일단 평균은 먼저 구했습니다. 24. 자, 표준 편차를 또 구해야 되겠죠? 평균은 24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우리가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별량에서 평균을 뺀 우리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거를 제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자료에서, 별량에서, 별량 3a에서 얼마를 빼요? 평균을 빼요.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해요. 그 다음 3a, 3b죠. 3b 마이너스 24의 제곱. 그 다음 3c 마이너스 24의 제곱. 플러스 3d 마이너스 24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료가 4개니까 4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 여기도 3 들어있고 여기도 3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3을 뺄 거예요. 근데 3을 빼려고 하는데 제곱이니까 3이 2개가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공통인수가. 그래서 3, 3은 얼마예요? 9가 되겠죠. 다시 3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 제곱이니까 3, 3, 9를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괄호 줘야 되겠죠? 자, 9를 앞으로 뺐고요. 중괄호 하고 그 다음 a-8의 제곱 플러스 b-8의 제곱 플러스 c-8의 제곱 그 다음 d-8의 제곱 이렇게 칠판이 작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4분의 9 이렇게 쓰고 요거는 우리가 별표 여기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의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64가 나왔죠? 그래서 곱하기 64. 그래서 4일은 4, 4, 6이 24. 그러면 16 곱하기 9는 얼마예요? 144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분산을 구했어요. 그러면 분산해서 표준 편차로 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루트로 씌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루트로 씌울 거예요. 144. 그럼 또 이건 뭘로 나와요? 12의 제곱이니까 12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도 계산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답을 이끌어가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포기하지 말고 표준 편차 한번 잘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